저희가 1가구 2주택인데 그 지방하고 저희는 군자역 부근에 집이 있거든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과잉돼가지고 임대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제가 향후 저희도 따라서 해야 되는지. 신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게 이제 우리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상승세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도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들이 되고 있어서 조금 타이밍을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저는 좋을 거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진행한다 그러면 역으로 시장을 좀 뚫고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만한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하셔야 될 수가 있다. 제 생각에 이를테면 이제 대학생들 수요가 있을 때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원룸 임대 이런 구조가 아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구조들,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 모를까.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저는 조금 타이밍을 좀 늦추실 필요가 있다. 왜? 요즘 아마 전세 대출 잘 나와요. 그래서 전세 빼서 건물 그 시공비 조달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 동네 업자분들 많이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남한테 빚져서 전세 주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시장 흐름 보면서 조금 타이밍 자체를 좀 늦추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 상황 같은 경우는 고민스러운 게 일시적 2주택 기한이 2년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큰 제약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큰데, 집은 내가 조금 가격이 떨어져도 엉덩이를 붙이고 살 수 있는데요. 애들 교육은 잘하고 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실 거냐가 문제인데,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도 실수요층이 굉장히 두터운 곳들이 이 하방 경직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어차피 실수요분들은 장기적인 그 앞으로 한 2, 3년, 3, 4년을 보고 움직이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한 10년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러면 저는 가셔도 된다. 특히 서판교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 월거선 그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서판교의 좀 약점이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포커스 맞춰도 나쁘진 않겠다. 분당은 조금 매각 타이밍은 조금 시장 상황 보시면서 급하게 얘 팔고 판교 사야지 이런 개념보다 그거는 조금 타임을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타이밍 봐서 매각하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은 무주택이지만 가점은 별로 안 되실 거예요. 그쵸? 몇 년 전에 팔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일단 올해는 1순위는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청약은 계속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꼭 그거는 지키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서울은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하고 추천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금액대별로 지역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당 쪽도 괜찮고, 서울 외곽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베팅해 볼 만한 데는 과천도 나쁘진 않고, 동작구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이제 추천을 드린다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이 벗어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조금 더 길게 본다, 리타이어 했는데 거기에서 향후에 이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로 가격 상승을 좀 바라보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분당 지역도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안쪽에는 결국 거기도 리모델링이랑 재건축 이벤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 정도. 사실 영통 지역은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출렁거리는 데는 아니에요. 실수요자분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라서 그 중에 이제 영통 지역의 가장 큰 수요자층이 사실 삼성 관련 수요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수요자들 중에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관계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영통 지역도 가격이 꽤 많이 회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싯을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내년 정도 한번 흐름을 봐보시면 어떨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지역을 놓고 보면 다 공통적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지역에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요, 내 거는 안 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애,
그런 쪽을 선택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나 요 정도 내년 초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가 약간 반전이 있어 보인다. 그거 믿고 계속 주구장창 또 가져가지 마시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영통의 핵심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약간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똑한 한 채는 없고 집이 그러니까 세 채가 장기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이라도 제가 부동산으로 한번 그 비팅을 해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1,500만 원짜리 청약통장은 지금 곧 쓸 게 있을까? 일단은 지금 3주택이신 셈인데요. 물론 이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만 세금적으로는 또 주택으로 보게 되니까. 근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피스텔하고 그다음에 아버님한테 물려받으신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작년 9.13 이전에 보유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좀 약하기 때문에 혹시 임대사업자가 안 돼 있으시다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시면 1주택으로 세금 계산이 됩니다. 이 세무적인 부분은 한 번 더 훑어보셔야 되지만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폭락은 하지는 않고 한 2, 3년은 지나야 하향 안정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투자 수요로 뛰어들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현재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보다는 법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단타 2, 3년 안에 단타를 노리실 만한 분들이 아니면 다주택 투자 수요는 사실 쉽지는 않아서 그거는 이제 타이밍은 조금 뒤로 늦추시거나 아니면 사장님하고 지방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지방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당분간 수도권은 조금 애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자가 안 나오는데 정기예금 해도 이자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약통장은 나중에 없애고 나면 후회해요. 꼭. 그래서 그거는 저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게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